기본적으로 채권의 소득원은 세 가지다. 뭐였죠? 첫 번째, 양 팀장? 쿠폰이자. 네. 두 번째, 할인 차익. 할인 차익. 세 번째, 매매 차익. 매매 차익. 네. 그런데 개별 채권으로 하면은 뭐만 세금 낸다? 쿠폰 이자만 내고 네. 그게 이자 소득세고 종합소득 대상이고 할인 차익과 매매 차익은 비과세더라. 맞아요. 오케이? 근데 국내 상장 ETF와 일반 채권 펀드는 세금을 어떻게 맡고 있다 현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하려고 하면요. 금융투자소득세. 요즘 굉장히 핫하죠? 금투세 너무 많이 사람들이 관심 갖고 네, 있어요. 맞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전제는 현재 원안대로 만약에 내년 1월 달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진행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 또는 저희 채널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가 많았고 또 근데 이제 대다수의 그전에 보면은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는 주식 사이드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해석해서 설명하신 분이 많으세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투자소득세는 뭐 너무나 명확하게 정말로 세금 더 내게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직관적 얘기지만은 우리가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안 내던 세금을 내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불편하고 싫은 건 사실인 거죠. 채권 시장은 그럼 과연 어떨까?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양 팀장 먼저 제 질문 하나 할게요. 금융투자소득세를 왜 하는 걸까요? 나라가 세금이 많이 부족한가 봐요.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거 있겠죠.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이 답변을 하기 전에 하나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고 하면은 어떤 걸 투자하냐에 따라서 세금들이 좀 다 달랐죠. 네. 그러니까 예금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들이 뭐 주식도 있을 것이고, 채권도 있을 것이고, 또 사모펀드도 있을 것이고, 또 채권 펀드도 있을 거고, 이렇게 많았는데 기존에는 이게 다 세금 체계가 다 달랐어요. 세금 체계를 이제 통일시킨 거예요. 예, 세금 체계를 통일시켰습니다. 뭐 일단 금융투자소득세가 기본적으로 예금, 확정금리 예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세금 체계를 일원화시킨 거죠. 그래서 주식을 하든 채권을 하든 국내를 하든 해외를 하든 예를 들면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개별 채권을 할 수도 있지만은 주식형 펀드로도 할 수 있고 또 주식 ETF로도 할 수 있잖아요.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개별 채권, 채권 ETF 그리고 채권 펀드가 있어요. 동일하게 한국 국채를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내가 어떤 투자 방법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죠. 세금이 달라진다는 거는 사실은 여기서 그 상대적으로 세금의 절세 효과나 좀 비과세 효과가 있는 쪽은 좀 더 자금이 좀 쏠리는 거고 반대로 같은 한국 국채를 투자하는데 주식은 그렇지 않은데요. 채권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국내 채권을 투자를 하는데 개별 채권으로 직접 투자할 때와 똑같은 국내 채권인데 내가 직접 투자하는 거와 운용사의 채권형 펀드로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세금이 이쪽은 종합과세가 걸리고 네. 개별 채권은 그렇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채권 이제 어떤 방법론에 따라서 이제 어떤 데는 비과세가 되고 어떤 데는 이제 과세가 되는 거니까 반대로 받는 쪽에서는 수혜지만 반대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동일한 걸 투자하는데 어떤 거는 오히려 디스어드밴티지가 돼서 약간은 불이익을 받는 측면도 있는데 이걸 일원화시키면서 이런 게 다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아주 명확합니다. 주식은 금투세가 되면은 분명히 불편한 게 있는데 채권 쪽 사이드가 오면 꼭 그렇다라고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채권 가지고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채권 투자하는 방법이 첫 번째 뭐 있죠? 개별 채권 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채권으로 만든 채권 ETF. 오케이. 채권 ETF가 있는데 이것도 채권 ETF가 있을 텐데 이거 좀 구분해야죠. 이게 국내 상장. 국내 운용사가 국내의 코덱스나 타이거나 뭐 이런 국내 상장 채권 ETF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정반대로 해외 상장. 해외 상장 ETF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채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TLT나 TMF가 해외 상장 채권 ETF죠. 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요 두 가지가 채권 ETF고 채권 투자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나요? 또 뭐 있을까요?
ETF 형식밖에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네. 사실 양 팀장만의 이슈가 아니라 제가 좀 불행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ETF밖에 몰라요. 근데 ETF보다 더 역사가 유구하고 또 여러분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드릴 건데 해외 채권 펀드가 있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에 운영하는 거는 국내 채권 펀드일 거고 그리고 국내에서 펀드지만 해외에 투자하는 해외 채권 펀드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의 곽강을 못 받았어요. 오히려 이번 금투세를 한 입장에서는 이제 오히려 조금 더 빚을 받을 수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좀 길었는데 우리가 채권 투자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볼까요? 1번이 뭐였죠? 개별 채권. 두 번째는 ETF로 투자한다. 근데 이거를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로 나눈 거고 네 번째는 채권형 펀드로 한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다 세금이 다 달랐다. 자 볼게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쿠폰이잖아요. 채권할 때. 두 번째 매매 차익. 세 번째 할인 차익.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가정을 하는 얘기입니다. 자 퀴즈 낼게요. 개별 채권을 쿠폰이 과세인가요 비과세인가요? 그럼 과세예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개별 채권을 할 때 이건 이자 소득세고요. 네. 이자 소득세고 종합과세 포함된다 안 된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네. 저기 양 팀장 돈을 좀 더 벌면 이런 거 되게 이제 민감해질 거예요. 네. 종합소득세 포함된다는 거는 여기서 세금 많이 내면 건보료도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보험료도 올라가요? 예, 그런 거고 여기 현재 매매 차익과 할인 차익은 비과세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하시는 거죠. 개별 채권은. 자, 이런 거고. 다시 정리하면 개별 채권의 이자 수익 쿠폰만 이자 소득세고 요것만 종합소득세 대상이고 매매 차익이나 할인 차익은 현재 비과세다. 자, 그런데 채권 ETF와 채권 펀드는 조금 달라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또 좀 더 이해할 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개별 채권을 들고 있으면 쿠폰 이자가 따로 딱 보이고 매매 차익 했을 때 가격 움직임이 딱 보이잖아요. 근데 ETF와 펀드 같은 경우는 ETF의 가격 움직임에 원래는 그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서 ETF 가격과 펀드의 기준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최근에 채권 ETF 같은 경우는 분배를 주잖아요. 월 분배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만약 분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안에 ETF 안에 채권 펀드 안에 이게 다 뭉쳐져서 나와요. 그런데 국내 채권, 해외 채권에 거의 다 분배금으로 많이 받잖아요. 네. 그래서 분배금으로 받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이자 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여기가 달라져요. 자 보세요. 요 세 가지가 먼저 1번, 2번, 3번 볼게요. 여기가 개별로 하면 이자 소득세로 하고요. 요거를 이 펀드는 ETF로 하면 요거를 배당 소득이라고 표현합니다. 배당 소득이라 표현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종합소득 대상이거든요. ETF 안에 들어왔을 때 뭐 50%나 쓴다 하면 그 안에 매매 차익이 들어있을 건데 그 펀드나 채권 ETF 안에 매매 차익이 들어오면은 그 안에서 발생한 집합투자 안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 할인 차익은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개별은 비과세였는데 주식이랑 비슷하게 세금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주식이 어떻게 발생하죠? 저도 몰라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조금 이게 혼란스러운 게 뭐냐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 다 주식 투자하잖아요. 그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해석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국내에서는 기존 기준으로 개별 직접 투자하는 거나 국내 주식형 펀드, 즉 국내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나 모두 다 비과세입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채권 펀드는 비과세가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주식 속 사이드에서는 한국에 투자하는 게 개별적으로 투자하거나 주식형 펀드를 투자하거나 다 비과세였어요. 반면 채권은 달라요. 여기 보시면은 방금 여기 뭐라 말씀하셨죠? 여기가 배당소득 종합소득세라 했잖아요. 맞아요. 중요한 거는 보세요. 제가 약간 길게 얘기하는데 좀 심플하게 얘기하면요. 펀드나 ETF 안에서는 원래는 수익원이 쿠폰과 매매 차익, 할인 차익이 있는데
펀드 안에서는 그거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배당 소득이 돼요. 전부 다 배당 소득 커버돼요. 즉, 다 종합과세가 되는 거예요. 소득원의 구분 없이 안에 이게 매매 차익인지 할인 차익인지 쿠폰 이자인지 구분 없이 전부 다 배당 소득으로 잡히고 배당 소득 잡히니까 종합과세 걸리고요. 채권 펀드도 전부 다 배당 소득 잡히고 종합과세에 잡혔어요. 전부 다. 그러면은 사실은 따져보면은 만약 여러분 국내 개별 국채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개별로 하면은 쿠폰만 조금 세금 내고 매매 차익과 할인 차익 전액 비과세였잖아요. 근데 똑같은 국내 국채를 투자를 했는데 채권 ETF를 하면은 비과세인 거 마저도 배당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가 잡히는 거고 건벌에 올라가는 거고 해외 채권 펀드도 똑같은 거예요. 해외 채권 펀드도 국채를 개별적으로 하면 매매 차익과 할인 차익이 비과세잖아요. 근데 만약에 펀드로 미국 국채를 투자를 하게 되면은 매매 차익과 할인 차익이 전부 다 배당 소득으로 잡혔고 그래서 배당 소득이고 그래서 종합소득세로 잡혀왔어요.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는 채권 쪽 사이드만 본다고 하면은 굳이 ETF나 펀드를 할 필요가 없죠. 세금만 본다면은 그냥 개별 채권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왜? 매매와 할인 차익 비과세고 세금은 쿠폰만 내는 거니까. 근데 채권 ETF와 채권 펀드는 세금을 다 내야 돼. 그것도 다 배당 소득으로 간주되다 보니까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개별 채권 각광받고 채권 펀드가 아까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펀드가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동안 등한시하고 관심을 안 가졌던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더 부연 설명 좀 드려야죠. 해외 상장은 좀 달라요. 지금 양 팀장하고는 TMF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요거는 좀 세금 체계가 달라요. 네. 물론 TMF는 좀 다른 얘기지만은 커버드 콜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는 월 분배금 많이 나온다면서요. 근데 그것들은 현재 이렇게 프리미엄 나는 것만큼 배당 소득으로 간주되고 종합소득 대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TLT 가격이 상거보다 많이 올라가는 매매 차익이나 할인 차익이 나오면은 여기는 다 배당 소득세잖아요. 종합과세인데 여기는 양도소득이고요. 양도소득이 뭐냐? 분리과세야. 요런 차이가 있다. 현재 세금 체계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부터 다시 설명드릴게요. 정리를 하면 되게 어려운 것 같지 어렵지 않아요. 자, 볼게요. 기본적으로 채권의 소득원은 세 가지다. 뭐였죠? 첫 번째, 양 팀장? 쿠폰이자. 네. 두 번째, 할인 차익. 할인 차익. 세 번째, 매매 차익. 매매 차익. 네. 그런데 개별 채권으로 하면은 뭐만 세금 낸다? 쿠폰 이자만 내고 네. 그게 이자 소득세고 종합소득 대상이고 할인 차익과 매매 차익은 비과세더라. 맞아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채권 펀드와 해외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 ETF는 구분해야 되니까 국내 상장 ETF와 일반 채권 펀드는 세금을 어떻게 받고 있다 현재? 배당 소득이랑 종합소득세. 그리고 그 안에 네. 원래 채권 펀드 안에 수익원을 뜯어보면은 네. 어떻게 된다? 쿠폰이 이자 수익과 할인 차익과 매매 차익이 다 합쳐져서 네네. 채권 펀드의 수익과 ETF가 나는데 그 수익원의 구분 없이 전체가 배당 소득으로 간주돼서 종합소득세를 내더라. 그런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었다. 네. 반면 근데 해외 상장 채권 ETF는 다 비슷한데 해외 채권 ETF의 매매 차익은 어떻게 된다? 양도소득세로 간다. 비과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고 네. 그리고 분리과세다. 분리과세다. 채권 관련해서 이 정도면 현재 완벽하게 다 이해한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바뀌냐 보죠.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비포 앤 애프터로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별 채권은 현재는 비포가 뭐였죠? 쿠폰에만 세금이 있다. 나머지는 비과세잖아요. 네. 근데 애프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자 소득세고 종합소득세 내야 돼요. 근데 바뀌는 거 요거죠. 매매 차익과 할인 차익은 어떻게 바뀌냐? 얘가 금투세를 내게 되고 요 둘 다 내야 되거든요. 금투세로 바뀌는데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이거가 안 내던 걸 세금을 내야 되니까 분명히 일정 부분 개별 투자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세금 좀 더 내니까 당연히 세금 측면에서는 좀 안 좋은 거죠. 근데 그나마 위안이 있어요. 세금을 안 내던 걸 내긴 내지만은 쿠폰 이자는 여전히 이자 소득세고 종합과세에 해당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 분리과세입니다. 지금 뭐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한 30년째 채권 투자해서 매매 차익이 한 20% 났어요. 20% 났는데 만약에 기존 거는 그 20%의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지만은 예를 들면은 금투세를 내서 한 2%를 냈어. 어떻게 될까요? 20%에 22%면 한 4% 정도 세금을 내잖아요. 4%가 종합소득세에 걸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금투세를 내고 끝이에요, 원칙적으로. 분리과세가 된다는 건 특히 채권 하시는 분들이 연배가 있고 좀 규모가 크시잖아요. 이분들의 가장 고민이 뭐냐면은 건보료 올라가는 거. 비과세가 금투세로 되지만은 분리과세로 되기 때문에 적어도 종합소득세는 포함이 안 되고 또 따라서 건보료도 해당이 안 되더라.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없는 것보다는 안 좋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걱정하는 종합소득세나 뭐 기타 다른 소득까지 그 세금과 연동해서 올라가는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나머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국내 상장 ETF하고 세금 체계가 비슷하게 적용받았죠? 채권 펀드요. 오케이, 맞습니다. 자, 볼게요. 국내 상장 ETF와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채권 펀드는 원래 수익원이 이렇게 1번, 2번, 3번 있었는데 아까 기존에 어떻게 구분된다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자, 한번 해볼게요. 동일한 걸로 ETF, 채권 펀드 이렇게 했을 때 before and after를 한번 보죠.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웠지만은 우리 양 팀장님 기록하셔야 돼요. 네. 1번이 뭐예요? 채권 수익 1번? 폰이자요. 쿠폰. 2번은? 매매 차익. 3번은? 할인 차익. 오케이. 네. 자, 그런데 개별 채권 이렇게 구분해 세금 따로 한다고 했는데 국내 상장 채권 ETF와 국내 채권 펀드는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한다고 했나요? 그냥 구분 안 하고 합쳐서 된다고 했나요? 이게 얘는 세금이 다 똑같았어요. 맞아요. 네. 어떻게 됐다고요? 그 배당 소득이랑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맞아요. 이건 어떻게 바뀔까요? 그럼 얘도 금투세가 들어갈 것 같은데. 자, 보세요. 다시 세 개를 나눕시다. 1번. 1번은 그대로 배당 종합소득세. 그죠? 이건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바뀌는 거는 아까 여기도 있지만 얘들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개별 채권에서도 비과세에서 금투세가 분리과세 됐잖아요. 여기서도 또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2번, 3번. 2번, 3번인데 기존에는 배당과 이 채권 펀드와 채권 ETF 안에는 배당과 종합소득세에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뀐다? 금투세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Yes, sir. 금투세가 되면 종합과세다, 분리과세다? 이렇게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거 다 합쳐서 기존 거는 이렇게 구분할 게 없어요. 이게 개별 채권과 달리 국내 상장 채권 ETF와 일반 채권 펀드는 세금 체계는 너무나 심플하다. 어떻게? 배당 소득이고 그리고 종합과세가 돼요. 애프터는 어떻게 된다? 요걸 딱 쪼개갖고 쿠폰 되는 부분들만 월지급되는 부분만 배당과 종합소득세로 잡히고 실제로 그 펀드 안에서 막 이렇게 운용해서 만든 수익 있잖아요. 그거는 예전에는 그 다 채권 펀드 수익이 엄청나면은 종합소득세 엄청 물어야 돼요. 근데 이번 어떻게 바뀐다? 전부 다 금투세로 잡혀요. 좋네요. 그쵸? 네. 결론은 개별 채권 같은 경우는 조금 불편해요. 안내동 내야 되는 건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분리과세로 나가는 거니까 종합과세도 안 되고 건보료도 안 내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거고 채권 ETF와 펀드는 확실히 더 좋습니다. 그럼 지금 국내 상장 채권 ETF랑 채권 펀드는 어떤 그룹에 들어가요? 이거 다 2그룹이죠. 아예 주식이 아니니까. 예, 맞아요. 아, 맞아요. 250만 원 이상 벌면 세금을 내야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절대적인 세금은 늘긴 느는 거지만은 만약에
양팀장이 또 돈을 좀 많이 벌면은 종합소득세 내야 되고 사실 이런 게 되게 부담일 거거든요. 그리고 양팀장 어머니 정도, 아버님 정도 레벨이면은 소득이 별로 없는데 오로지 투자만 해서 수익을 내는데 종합소득세 많이 내고 건보료 많이 내면 사실 부담이 되게 되거든요.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론적으로 연배가 많은 사람들은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금이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안정적 투자해야 되면 원래는 채권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채권은 이런 걸로 하면 세금을 내고 주식은 비과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팀장 아버님, 어머님 연배 되시는 분 이론적으로는 안정한 채권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세금 이슈 때문에 국내 주식을 많이 투자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약에 금투세가 되면은 어차피 주식 투자하는 거나 채권 투자하는 건 다 세금을 동일하게 내야 되고 그리고 과거에 좀 전문가한테 맡기고 싶을 거잖아요. 연배가 많으면. 세계적인 전문가들한테. 근데 세계적인 전문가한테 맡기고 싶은데 그런 전문가 맡기는 게 이제 채권 펀드 정도인데 또는 해외 채권 펀드인데 얘네들의 문제점은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요번에 금투세가 되면은 더 이상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일정한 세월 마치 양도소득세처럼 금투세만 내고 쫙 끝나니까 오히려 이제는 채권을 세계적인 전문가들한테 위탁해서 운영을 맡겨도 세금 걱정 크게 안 해도 되는 장점이 발생하는 거죠. 옛날에는 알겠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종합소득세 걸리니까 이런 건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요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장점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채권 관련해서 금투세가 됐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 차이점 안에서 우리가 유의할 점 또 이거 하면서 어떤 데가 어떤 자산은 또 오히려 이전보다는 좀 더 투자의 매력이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